패권 경쟁은 계속 말씀드린 게 미중, 미러 이렇게 갈등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급망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키워드로 CSCRM이라고 해갖고 이거 그냥 SCRM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급망 위기 관리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진짜 SCRM 자체가 서플라이 체인 리스크 매니지먼트 약자이기 때문에 그냥 공급망의 위험을 관리하는 체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OSS랑 S보험은 계속해서 나왔던 거죠. 우리 오픈소스랑 그리고 S보험 통해서 오픈소스 커뮤니티 같은 거 관리하고 안전하게 오픈소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리쇼어링은 이제 오프쇼어링은 반대해서 귀환하고 자국 내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소버린은 이제 소버린 클라우드, 소버린 AI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급망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망 전체 위험을 관리하고 적절한 대응 정책 및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세스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게 결국엔 거버넌스예요. 거버넌스. 전사 체계를 구축해갖고 공급망조차도 이제 많은 기업에서 OSS 사용하고 오픈소스 사용하고 공급망 관리 중요하니까 전사 체계로 관리를 하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사 체계를 하려면 당연히 상위 수준, 이제 이사회나 경영진 수준에서 이제 SCRM 전략을 세워야겠죠. 그래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 정책을 내리면 프로세스를 구축해서 중간 이제 뭐 실무자나 관리자들이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실제 이제 개발자들이나 이게 사용자들이 운영을 하면서 SCRM 계획을 실행하는 그런 체계라고, 거버넌스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보험 같은 경우에는 담보되어야 될 게 이제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보안 관리, 그리고 식별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투명성은 이제 고객과 사용자가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부여한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내가 어디서 소프트웨어 쓰는데 얘가 누가 개발한지도 모르고 회사에서 사용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투명성이 당연히 담보되어야 되고, 책임성은 개발자와 제조사, 이게 S보험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회사뿐만 아니라 개발자나 이거를 제조한 회사조차도 책임성을 가져야 돼서 소프트웨어 품질을 관리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고요. 보안 관리는 되게 중요하죠. 보안 관리 당연히 중요하고, 복잡한 소프트웨어 공급망 자체가 되게 복잡해요. 왜냐하면 그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 체계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에도 내서는 컴시용 문제로 모의고사에 냈긴 했었는데, 그때 최근 올해 1분기였죠. 1분기 때 실제로 이제 어떤 오픈소스 커뮤니티 운영하는 사람을 피싱이나 사회공학적 기법으로 얘를 이거 포기하게 만들고 권한을 해커가 받아가지고 리눅스 배포판에다가 백도어 심어서 내려버렸어요. 배포판에 포함된 어떤 라이브러리였는데 거기에다가 백도어를 심어서 전체에다 배포 날려버려가지고 데비안 리눅스였나? 그거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백도어가 깔려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최근에는 그래서 오픈소스 S보험 관리도 전사 체계에다가 이제 관리자나 오픈소스 커뮤니티까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거버넌스로 가야 된다.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배경이 있는 거고요. 식별성은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이나 라이선스 이슈. 그래서 라이선스 회사에서 썼는데 라이선스 충돌나거나 쓰면 안 되는 유료 라이선스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보안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원래는 CV 코드를 많이 썼었는데 이제 표준이 CVSS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NIST나 NSA에서 CVSS 기준으로 1점부터 10점까지 매길 수 있고요. 그리고 10점이 제일 높은 점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올해 1분기에 썼던 그 취약점이 CVSS 체계 개편된 이후로 최초로 10점 받은 그 모든 그 취약점이었어요. 그 CVSS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취약점 형태나 이런 거 빼고 이제 파급 효과까지 반영이 되는 체계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만 10점 나오면 정말 심각한 보안 위협이다. 그래서 요 CVSS 코드까지 이제 S보험에서 관리를 해서 모니터링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내용은 복잡한데 결국에는 SDLC 모두 다 포함해갖고 S보험을 통해서 관리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가이드라인 다 설명했을 테니까 이거는 잠깐 그림만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별 거점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공급망 유형 관리도 필요한다는 건데, 이제 소프트웨어 공급망 거점이 있겠죠. 그리고 보안 취약점 DB, 여기가 아까 말한 이제 CVS 코드들 이제 관리하는 DB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은 이제 NIST DB가 있을 거고, 우리나라는 다행히 협약을 맺어서 시타스나 키사에서 제공하는 시타스 서비스나 취약점 관리 DB 통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한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검증을 해주고 개발사, 공급사, 운영사
모두 다 이제 요 공급망 거점을 통해서 보안 관리나 뭐 이제 소프트웨어 공급망에 대한 모든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요. 개발사는 S봄을 생성하고 공급사는 통합하고 운영사는 위험 관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서로 이제 S봄을 이제 교환하면서 정보를 확인하고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 변조된 정보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체계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간단하니까 뭐 트리 구조로 한번 쫙 이제 추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쇼어링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오프쇼어링 한 거 국내로 들여오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던 공장들 국내로 다 들여오고 해외에 있던 연구센터도 국내로 다시 다 들여오고 연구 인력들 기존에는 뭐 해외 인력들 채용했다면 국내에서 공부한 인력들 국내인들 채용해갖고 국내에 거주하게 지원까지 해주는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원래는 이제 리쇼어링, 오프쇼어링 비교하는 게 이제 주로 에너지 비용, 양육재료 비용, 그리고 임금에서 비용 측면이었다면 최근에 패권 현장 넘어오면서 이제 해외 이제 사이트에다 우리 주요 기술 공장이나 이런 연구소들 두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막 최근에 대만 TSMC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자기 나라에 지어라. 우리가 보조금까지 막 몇억 원, 몇 조 원 줄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중국이란 반도체 경제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 이제 각 자국에다가 혹시 대만 침공당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한국도 혹시 불안한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막말로 전쟁 나면 반도체 우리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드니까 계속 이제 리쇼어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패권 경쟁에 연관된 토픽이기 때문에 뭐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문제로 나올 수도 있다. 패권 경쟁 관련해서 그쪽 인사이트를 통해서 리쇼어링을 통해 뭐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키워드 쫙 짚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버린은 이제 하도 요새 문제 소버린 클라우드, 소버린 AI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전적인 뜻으로는 이제 주권을 갖고 있는 그리고 통치하는 독립의, 자주의, 그리고 최고의 이런 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버린 클라우드도 그렇고 소버린 AI도 그렇고 해외에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국내법을 저촉받고 국내 규제를 준수하는 서비스를 사용하자. 국내의 통제를 받도록 하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딱 여기 주리스딕셔널이라고 있는데 이게 관할권이에요, 관할권. 이게 다른 IT 경영 쪽에서도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에서 또 관할권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주리스딕션이 외우기 어려우시면 관할권이란 키워드 하나 더 가져가시면 조금 더 추가 점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소버린의 주요 개념은 이거 모의고사 프리집에도 썼던 내용인데요. 먼저 전략 및 비전이 있겠죠. 그래서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제정해야 되고 인공지능 일상화 및 고도화 계획이 필요하고 그리고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전국민 일상화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R&D 및 인재 양성 당연히 필요하겠죠. R&D 연구개발도 해야 되고 국내 전문 인력 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소버린이 개념이 구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체 인프라 구축해서 이제 국내에다가 인프라 구축해갖고 아니면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나 기업 단위로 뭐 학습 개발 AI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제도 규제 정비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윤리 기준 당연히 지켜야 되고 국내법과 국내 규제 준수해야겠죠. 그리고 이 규제를 지키기 위한 로드맵들 그리고 개인정보 중요 민감정보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연결이 정확히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거 해외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해당 여부에 대한 내용도 발표를 했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소버린하고 좀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국내 사업자나 이게 허가가 없어도 국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사업이나 이런 정보통신 사업을 하면은 국내 개인정보보호 적용받게 법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법이 바뀐 게 아니라 그렇게 유권 해석을 했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그래서 그 내용도 어떻게 보면 소버린에 연결된다. 그리고 그 전에 GDPR이 사실 그거였죠. GDPR이 해외에 있는 뭐 유럽 사람이더라도 유럽 사람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면 GDPR 지켜라. 그게 골자였기 때문에 처음에 그래서 이제 소버린이랑 많이 GDPR도 연결되고 개인정보보호법 그 내용들도 연결이 된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계속 이제 미중 갈등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동맹국들 위주로 해갖고 초격차를 벌려야겠다. 중국이란 생각을 했고 중국은 이제 내수 시장도 크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기술 다 우리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우리가 살아남아야겠다. 이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가장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미국 내에다가 리쇼어링 해갖고 TSMC 공장도 짓고
뭐 이제 삼성전자 공정도 지원을 하는 것도 있고 그거고 네트워크 시장 경쟁도 계속 말씀드린 오픈랜, SDN, NFV 같은 것도 화웨이가 너무 성장하고 그러고 화웨이 장비들이 계속 해외 나가고 심지어 이제 화웨이는 백도어 있다고 작년에 뉴스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화웨이 장비들이 하도 나오니까 그거 좀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경쟁도 있고요. 인공지능 성능 경쟁도 당연히 벌어지고 있죠. 이제 중국은 자체 AI 쓰는데 며칠 전에 이제 애플 뉴스 보면은 이제 iOS에 이제 인공지능 들어간다 나왔었는데 중국은 그거 쓰지 말고 자기네 AI 넣으라고 이렇게 규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플이 조금 곤혹스러워 한다고 하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모든 이제 IT 산업의 모든 부분에서 미국과 중국에서 부딪히고 있다 보니까 이제 패권 경쟁이 일어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도 이원화되고 생태계도 이원화되고 그리고 블록화되고 갈라파고스화되고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게 되겠죠.